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를 세우시죠?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를 세웁니다. 물론 새해가 아니라도 우리는 목표를 언제든지 세울 수 있지만은요. 그리고 그 목표는요. 건강에 관한 것, 성취에 관한 것, 행복에 관한 것 등 나 자신의 지금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상상하면서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운동하기라든지 공부하기, 외국어 공부하기, 또 다이어트하기 등 수없이 많은 목표들을 세우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 포브스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에서 40%가 새해 목표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1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고작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운 사람들 중에서 무려 92%가 목표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새해 목표를 세우고 나서요. 2월 중순쯤 되면은 무려 80%가 포기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벽 때문입니다. 장벽이 어떤 장벽일까요? 실행의 장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행에서요, 우린 목표를 세우고 나서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몇십 번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속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장벽은 지속 실행 장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속 실현 장벽이 일어날까요? 이유는요, 이 목표를 수립하는 것, 목표를 세우는 것은 주로 누가 한다고 했죠? 뇌가 합니다. 뇌의 기억센터, 그러니까 동기센터에서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하는데 실제 실행은 일반적으로 몸이 한다는 얘기죠. 자, 뇌가 계획을 세우면 몸이 실행한다. 뇌는 계획을 세울 때 기분 좋게 세우죠.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줄인다, 10kg 줄인다, 10kg 줄어진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몸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몸은요, 놀랍게도 진화 과정에서 몸이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는 반항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른손잡이인데요. 오른손잡이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오른손을 쓰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왼손 쓰지 않죠. 그런데 의식하면 왼손을 쓰지만은 계속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또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왼손을 제대로 쓰게 만들면 이제 오른손과 왼손을 같이 쓰는 양손잡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른손잡이, 즉 왼손 쓰는 걸 거부했던 내 몸이 왼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몸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식해서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은 몸이 기억하게 되고 그때는 이 지속 실행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속 실행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더 쉽게, 가장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5가지로, 5가지면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록입니다. 기록해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억하지 말고 기록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의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록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물론 기록한 걸 의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록한 걸 의식하려면 바로 그 기록한 걸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아침에 침실에서 바로 일어나면 바로 보이는 곳에 내 목표가 써 있으면 좋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그 목표가 써 있고요. 밥을 먹을 때는 식탁 근처에 내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그 목표를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출근할 때 차에서도 볼 수 있도록 붙여놓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면은 자기 책상에 다른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자기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요. 뭐 여성분들의 경우는 거울을 좀 많이 보시죠. 거울 뒷면에 붙여놓으면요, 거울 보다가 한 번만 돌려보면 바로 보입니다. 목표가 보입니다. 자, 오늘 운동하기, 거울 보다가 갑자기 거울을 뒷면을 봤는데 운동하기가 1시간 운동하기가 써 있습니다. 뭘 하게 되는 거죠?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기록은 의식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기록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기록을 했던 사람은요, 목표를 기록했던 사람은 46%가 성공했습니다. 목표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4%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기록 여부에 따라서 11.5배 차이가 난 것입니다. 기록만 했는데 거의 12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록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다. 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하루 할 일을 다이어리에 쭉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요, 음식을 요즘 단짠, 달고 짜게 먹잖아요. 또 빨리 먹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했죠. 좀 싱겁게 먹자, 천천히 먹자.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의식할 때는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하루에 해야 될 계획표에다가 음식 싱겁게 먹게 하고 오래 씹어 먹기, 그러니까 천천히 먹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록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결과가 천천히 먹기는 거의 습관화됐습니다. 싱겁게 먹기도 3분의 2가 습관화됐습니다. 물론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기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뭐냐? 적게 먹기입니다. 아마 제 뇌가 본능적으로 적게 먹는 게 어려워서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싱겁게 먹기하고 천천히 먹기가 완전히 제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면은 그때 적게 먹기 목표를 세워서 기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기록하고 저녁에 체크하는 것 습관되면은 그냥 일상이 되거든요.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기록 다음에 할 게, 우리가 흔히 기록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계발서적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느냐? 실행이 쉬운 목표를 세워라. 쉬운 목표. 실행이 용이한 목표를 세워라. 이런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아직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헛된 희망 중우이라고 있어요. 너무 헛된 기대를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해든지 언제든지 목표를 세울 때 크게 목표를 세우면 기분이 좋지 않나요? 목표를 크게 세우면은요, 기분이 좋아져요. 다시 말해서 쾌락 중추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쾌락은요,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된 것은 놔둬도 반복됩니다. 그냥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것은 쾌락, 즐거움을 가져오게 만들고 중독되고 결국은 반복한다. 그래서 작년에 목표가 너무 커가지고 실패했는데 올해 또 목표를 크게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치가 크다. 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해외 사례인데 평균 99kg 나가는 사람들이요, 이걸 25kg를 줄여보자. 목표가 25kg였습니다. 그리고 48주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48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결국 48주 후에 몇 킬로가 감량이 됐느냐? 16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99kg이신 분들이 48주 실행했는데 16kg 줄였다. 이거 실제로 성공 아닌가요? 대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세웠던 목표가 25kg였습니다. 목표 대비 보니까 부족했어요. 기대치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16kg 감량한 절반이 실망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의욕이 떨어져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은 그랬거든요. 목표의 덩치를 줄여라.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의 덩치를 줄여라. 그러니까 목표의 덩치를 줄이라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목표를 내가 처리하기 쉬운 작은 목표로 쪼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실현이 용이한 목표를 세워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실현 용이한 목표, 실현하기 쉬운 목표. 1년 만에 이것밖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작은 목표를 세워서 달성을 하면 우리 뇌 속에 성공의 기억이 생기고 그 성공의 기억을 통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원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보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보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보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보상이 중요하다. 만약에 1년 후에 25kg를 감량하기로 해서 25kg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요. 놀라운 보상이죠. 그건 1년 후의 보상이거든요. 오늘 하루 1년 25kg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상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운동을 1시간 했다. 그러면은 1시간 끝나고 나서 내가 만약에 커피를 좋아한다. 그럼 가장 좋아하는 커피를 마신다. 이 즉각적인 보상이죠. 그 대신 오늘 운동 1시간 안 하면 커피 안 마시겠다. 이건 즉각적인 보상이죠. 그리고 가끔은요. 이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이 나온 게 좋죠. 내가 달리면서 운동하면서 즐거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의식하면은 즐거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측정하면은 즐거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가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시간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들어왔습니다. 샤워 전에 체중계에 올라가서 체중을 쟀는데 1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쁨을, 쾌락을 느끼지 않나요? 이게 점점 습관되면은 체중계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 빠지는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늘 운동을 계속할 수 있고 좀 힘들지만 몸은 힘들어하지만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상은 즉각적인 보상이고 단기적인 보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환경 변화입니다. 이 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간을 바꿔라. 공간을 바꿔라.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을 바꿔라. 공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공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집에 책상도 있고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컴퓨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가면은 공부하는 환경이 더 좋아진가요? 나빠진가요? 공부할 확률은 더 높아지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공부를 하게 되고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본 것 같으면 또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많이 가는 거죠. 운동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헬스장에 등록을 합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헬스장에 가면은 다 운동하고 있는데 나만 놀 수는 없죠.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것은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은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금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술을 좋아한다면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금주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금주를 목표로 세웠으면 술자리에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금주가 습관화될 때까지. 습관화된 다음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친한 사람들은 뭐 술을 좋아하더라도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완전히 금주가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술 마시는 분위기여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공부를 원하세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좋죠.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뛰면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공간을 바꿔라. 그리고 사람을 바꿔라. 물론 영원히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내 습관이 될 때까지 공간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우신 목표를 정말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